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주차 2교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에 어떤 영역이 있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인사관리, 그렇죠. 재무회계관리, 그렇죠. 또 조직관리, 그렇죠. 또 후원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 기획, 프로포절 등등 이러한 영역이 사회복지 행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사회복지기관 시설센터에서 전반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사회복지 행정 영역이라 할 수 있죠. 자, 구체적으로 책을 어떻게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회복 행정 영역 속에 재무회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살림살이 하는 거죠. 그렇죠? 최근 뉴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발췌해 보았습니다. 요양기관, 즉, 정신요양기관도 있고, 또 노인요양기관이 있는데, 아마 노인요양기관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4%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 청구한 금액이 152억 원 상당했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죠. 일부 노인요양원에서는 인력 배치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등 이런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정으로 인력 배치를 속여서 부정으로 그렇죠. 사회보험료를 받는 거가 드러났어요. 전체 부당의 62%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는 최근 들어서 노인 요양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회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물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었죠. 의학 수준이 발달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 수준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노인 평균 수명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한 중풍이나 치매, 그렇죠? 이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 못한 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국가가 그렇죠. 선별적 복지를 하기는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한 거죠. 왜죠? 선별적 복지는 주로 이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조세죠. 세금 통해서 그렇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선별주기 복지 또는 보충주의적 복지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날은요, 잘 사든 못 사든 간에 부양 의무자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노인성 질환, 즉 치매, 파킨슨, 중풍, 그렇죠. 누이소재 치명 등등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질병에 많이 걸린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이를 가족의 책임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는 사회적인 책임이다라고 해서 사회보험료를 통해서 이러한 분들을 각종 서비스 제공됐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소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기관까지도 이렇게 설치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재무회계를 명확하게 학습하지 하거나 또는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게 되면 이러한 재무회계를 잘 학습하고 또 명확하게 법 규정을 잘 준수해야만이 그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렇죠. 사회에 책무를 다하는 거겠죠. 이처럼 사회복지 행정은 재무회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정리하시 기 바랍니다. 하나 또 언론에 보도된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또 어떤 교과 과목의 내용이냐면 예산 관리를 가리키는 교과 과목이에요. 예산하면 미래자죠. 그렇죠. 미리서 그렇죠. 살림살이를 정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 보고하는 것을 예산 관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온 거 보자고요. 2019년도네요.
노인복지시설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를 했더니 꽤 많은 건의 위법 부당한 건이 발견됐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형사 고발도 했고요. 차고 지급되거나 부당 지급되거나 횡령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통해서, 즉 뭐예요? 조세를 통해서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국가가 하지 못한 거는 국민들에게 사회보험, 여러분들 사회보험이란 걸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보험 뭐뭐 있죠? 사회보장 안에 있는 사회보험은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렇죠. 고용보험, 또 노인장려보험 이렇게 되는 구분되기도 하죠. 이처럼 많은 시설에서도 국가가 다 개입 못하니까 사회보험을 운용하기도 해요.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은 무조건 예산관리를 다뤄지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를 잘못해서 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했거나 또 과다 지급했거나 또는 뭐 횡령으로 처리되겠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차고 지급해서 환수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은요, 예산은 크게 보면은 사무비, 일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죠. 인건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기타 운영비, 사무비야 재산 조성비라고 있어요.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 취득을 했을 거고, 재산 조성비, 그리고 운영비, 즉 사업비라고 할 수 있죠. 사업하면서 드는 비용, 이렇게 크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 편성해서 이 돈을 쓰겠다라고 편성하고, 또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고, 그 결과보고, 또 후원금까지 결과보고를 예산관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행정은 예산관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에도 인사관리가 중요하네요. 자,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어려운 사연을 듣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같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많이 번아웃 된다고 하죠. 지쳐 있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사회복지 본연의 기본 성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을 접하는데 이에 감정 노동자이고 또 사람에 속한 일을 휴먼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에 사회복지 행정은 사람을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시에 사람을 배치하고 교육시키고 모집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인사관리하는 거를 다뤄진 거를 사회복 행정의 과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에 지쳐 있냐면요. 업무 때문에 때로는 사고나 질병을 경험한 일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도요. 실태조사에서 예, 정신적인 업무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이 경험한 바가 있다. 또는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바가 있다는 거가 꽤 많은 퍼센트로 나타난 바가 있죠. 이처럼 사회복사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그렇죠? 적절하게 조직 구성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게 되죠. 특히 여기서 인사관리는 뭐냐면요. 근무를 수행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 행정 교과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요. 사람을 모집하고 구인하고 그리고 교육시킨 다음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 배치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되겠죠. 이 과정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무 스트레스죠.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면 적절하게 인사조치를 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게끔 해야 되고요. 또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 환경적으로 피해가 되거나 부담이 드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거나 또 바꿔주거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거죠. 인사관리는 만사관리다라고 하듯이 인사가 만사다 말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회복지시설기관센터에서는 이처럼 사회복지사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인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직원 내에 직원들의 인사관리도 있지만 때로는 자원봉사자도 관리하는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인사관리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2019년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인사관리에도 많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노출되기도 했죠. 승진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승진에 관련된 인사관리 규정이 없는 시설도 있기도 했고요.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개입된 것도 있었다.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 목표를 도달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사 직원들이 이에 협력하고 그렇죠 같이 전문직이 협조를 해서 목표를 도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직무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인사관리를 적절하지 못했을 때는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이 이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사관리가 사회복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직원들 간에도 너무 직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행정은요, 직원 내부 직원들이 내부 고객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처럼 인권도 중요하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분장도 필요하고요. 또 업무로 인해서 과다한 스트레스, 지친 상태까지도 사회복 행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복 행정에는요, 조직 관리도 들어갑니다. 어떤 조직이에요? 조직을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을 소홀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내부 고갈이라든지, 조직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되면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부정적인 그렇죠. 데미지를 갖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그렇죠. 이렇게 민간기관에서도 조직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갈등을 초래되기도 하고 내부 고발이고 많은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에 데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최근에는요, 사회복지에서는 뭘 많이 강조하냐면 프로포절입니다. 프로포절 제안서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그 재원이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즉 조세죠, 세금이죠. 보조금이거나 또는 법인에서 난 법인 전입금, 그리고 이용자가 납부하는 이용료 등으로 포함되는데 또는 이 부족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하죠. 후원금을 모집해서 부족한 재원을 그렇죠 가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지역사회 또는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할 때는 많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 그 사업비가 필요하듯이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기타 업무 추진비 등등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비용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죠. 대기업체, 중소기업체, 지역사회 적절하게 제안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제안서는 프로포즈라고 하죠. 거기에 펀드를 기금을 따내기도 합니다. 오늘날 최근 이런 제안서의 방향은요 많이 바뀌고 있죠. 거기에 맞는 제안을 잘 제출해서 거기에 프로포즈를 정말 그 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잘 제출해서 기금을 펀드를 따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런 거가 사회복지 행정에 다뤄주겠다 합니다. 자, 보세요. 후원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원금이 그렇죠. 이렇게 기부되기도 하죠. 이런 거가 사회복지의 후원금 모집도 한 분야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원금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남을 돕고자 하는 후원에 대한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과 그리고 이용자 내고 있는 실비 비용 그렇죠. 그리고 후원금 그렇죠. 기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원으로서 사용되는데 이 재원 중에 후원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후원금은 직접비로와 간접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이 후원금이 그렇죠.
지정인지 비지정인지까지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후원금과 후원 목표를 구분하기도 하는 등 이런 사이버 행정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후원금을 어떻게 잘 사용하게 쓰느냐,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이런 거가 사이버 행정 교과 과목에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평가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요, 물론 정부와 이런 후원금, 법인 전입금,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이런 거를 통해서 기관에서 재원을 통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얼마만큼 잘 썼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했는지 또한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 얼마나 협력해서 지역사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죠. 사회복지사법에는 이렇게 3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기간평가에 보면요. 그렇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관을 평가하는데 기관의 시설,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재원에 대한 측면, 그리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조직망, 그리고 거기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 자원 관리, 그렇죠? 직원들이죠. 또 직원뿐만 아니라 뭐 자원봉사자, 또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적 자원을 합니다. 프로그램, 그렇죠?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 특히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의 권리, 지역 사회 관계망 이런 것까지도 평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 교과감을 공부하게 되면 기관 평가도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평가 중에서 이렇게 최우수 받은 기관이 있네요. 이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생활시설이라든지 그렇죠?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설평가, 기관평가 또는 평가가 아니라 인증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의무적으로 3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현장에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되겠죠. 자, 이처럼 사회복지의 행정 영역에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렇죠? 조직 구성원이 그 목표를 잘 달 수 있도록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획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누락돼 빠졌지만 프로모션, 홍보도 하고요. PR이라고 하죠. 홍보도 하기도 하고 예산 관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평가받기도 한다는 등 이런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1주차 2교시에서는 사회복지 행정 영역은 어떤 거가 있고 최근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이슈화 됐는지를 요약했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